돈을 번다는 건 어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고마움 갖고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타인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사고를 남다르게 차별화해서 갖추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존재한테는 당연히 돈이 가요. 근데 돈을 버는 원리를 지식으로 못 갖췄지만 돈은 벌겠다. 그럼 돈이 절대 안 와요, 걔한테. 그리고 그럴수록 불행이 와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박세니 마인드 코칭 대표 박세니입니다. 사람들의 무의식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바꿔서 삶이 더 멋있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20년 차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 20년간 25,000건의 강연과 네. 상담을 하셨다고요? 네,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을 토요일,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예,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심리 수업이라는 걸 2004년도 28살 때 네. 기숙학원계에서 가장 큰 학원부터 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 집중력 끌어올리고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명문대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자꾸만 계속 뭐 거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년 동안 학원에 뭐 30개 넘도록 펼쳐지기도 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또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오세요. 이제는 제 선능력 센터에 학생들은 이제 거의 제가 만든 강사들로 해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저는 일반 성인들 40, 50대 뭐 20, 30대부터 해서 뭐 70대까지 다양한데 그분들이 더 멋있게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더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인드 코칭 관련돼서 네. 참 그 외국에서 토니 나온 로빈슨? 그런 책들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진짜 그 운동 선수들한테도 예. 막 신체 훈련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엄청 중요하죠. 마인드셋 예, 교육도 엄청 거기에 준할 만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면 음. 신체적인 것도 역량을 제대로 더 발휘할 수 있고 이 무의식 차원의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한계가 분명히 와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세영 프로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치면 나오는데 네이버나 그 LPGA에서 여러 번 우승한 선수예요. 근데 네. 2019년도에 제 유튜브 보고 저한테 찾아온 거죠. 아, 정말요? 센터로. 그래서 제가 와. 3번 만나서 2시간씩 6시간 멘탈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한 달 정도 뒤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액수 상금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와. 그 다음 해가 2020년도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경기가 안 열리고 있다가 열렸을 때 이제 저 만나기 전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은 못했던 사람인데 메이저 대회에서 2연패 했어요. 야. 3연패 할 뻔했는데 세 번째 대회에서 그 2등 했습니다. 그래서 LPGA 전체에서 소득 1위 그 선수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센터에 여러 번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등등 그랬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 수업이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입시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다른 또 많은 분야에서 네. 그렇게 기본을 잡아주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저는 책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월 이제 소득이 거의 3억 이렇게 버신다고요. 많을 땐 좀 더 벌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제 못 벌 때는 한 지금 현재로 보면 2억 넘게는 벌고요. 한 그래도 3억 넘을 때도 있고 뭐 보통 2,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증명 못하면 그러니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 같거든요. 네, 맞죠. 근데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투자로 그러니까 돈을 갖고 투자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로만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투자를 제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이 벌 텐데 그렇게까지는 에너지가 좀 없다고 할까요? 요즘 일만 해도 빡빡하기 때문에 그 일로 벌어야지 더 저는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아우 그 딱 말씀드릴 땐 그거 같은데요. 그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회사 자기 사업 키워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남을 돕는 거, 그거 좋을 수 있도록 제 재주를 키운 거, 그 재주 갖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시그니엘 네, 예. 사시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살고 제일 좋은 네. 어떻게 보면은 주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한 뭐 1년 네.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예. 제가 뭐 직접 구입은 안 했고 살고 싶어서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한 월세가 좀 관리비까지만 2,500 정도 월 진짜요? 예,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그 조금만 더 여쭤보고 예, 예. 그 시그니엘 2,500만 원이면 뭐가 많이 다른가요? 뭐 다른 거라기보다 그냥 궁금했어요. 네. 하도 시그니엘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뭐 럭셔리하고 좋다고 하니까 한번 뭐 인생 유한한 건데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뭐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뭐 한번 살아보자고 해서 바로 그러자 해서 한 건데 다른 점은 뭐 친절하게 인사를 많이 한다. 예, 그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래서 밝은 분위기로 뭐 출근하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좀 이렇게 좋다라는 점, 뭐 그 42층에 공동 생활 그 어떤 뭐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헬스장도 있고 레지던스 레지던스 주민들만 하는 한 200세대 좀 넘는데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골프는 거의 제가 안 하다시피 해서 그냥 헬스를 아침마다 매번 좀 러닝도 하고 1시간씩 운동하는 그 부시시하게 그냥 가서 예, 출입구 그냥 부시시하게 가서 47층에서 40층 내려가서 운동하는 거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40층도 내려가셔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47층에 사는데 네. 42층에 이제 거기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편하다는 거. 예.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안 가본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예. 딱 갔을 때 처음 입주했을 때 막 기분이 좀 막 엄청 좋으시고 그 행복도가 막 좀 지속되고 그러셨나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뭐 물질적인 만족감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렇고 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감동이 있죠. 분명히 멋있다 럭셔리하고 누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몇 달 지나면 별 감흥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바는 뭐 이게 더 본질적이고 좀 정신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지 물질적인 거 자꾸만 신경 쓰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데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살게 될지라도 거기에서 또 만족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인간이 명품이어야지. 뭐 명품 아무리 걸쳤다고 또 정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뭐 딱 명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정말 좀 초라한 데 살아도 가족끼리 너무 행복하고 전혀 싸움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행하고 만족하고 스스로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야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세계적인 뭐 그런 더 큰 부자도 있겠지만 일반 수준에서는 굉장히 최상급에 가신 것 같은데 가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만족하려고 하고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고 왜냐면 저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사기를 좀 많이 당하셔서 뭐 돈이 없었어요. 한 2억 정도 당시 제가 20살 때 2억은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빚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는데 2억 빚이었어요. 네, 아버지 빚이.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아까 우리나라 없는 수업을 만들어서 학원기에 만들어서 20대 때 첫 해부터 억대 소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20대 때 아버지한테 다 갚아드렸죠. 예. 그러고 나서 이거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자수성가라고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자부심이 있고 돈에 대해서 뭐 당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 아까 그 포인트,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돈은 뭐 더 벌 수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거, 그렇죠. 정신적인 거 그걸 놓치고 있어서 삶에서 뭔가 의미도 못 찾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오늘 이야기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자가 진짜로 광범위한 분야에 다 있거든요. 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부터
그리고 사업도 분야별로 네.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예, 기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분야 사람 물론 투자도 있어요. 뭐 유튜버로도 잘 기능하는 분도 있고 월 수입도 뭐 월 몇천씩은 다 버는 그런 식으로 투자들 전업 투자자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제 수업에 많이 오세요. 센터에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더 잘 벌게 됐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마음이 안정돼서 예전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허한 느낌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수업 들은 다음에는 돈을 좀 뭐 더 벌는 것도 뭐 좋지만 그거보다도 마음이 항상 안정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고 본질에 더 입각하라고 이렇게 지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꼭 그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이 뭔지를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인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 법칙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고 지식을 본질적으로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치우침이 없이 내가 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기본적인 걸 다 지키는 사람으로서 과하지 않게 의미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쪽으로 많이들 가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 투기하면 됩니다. 뭐 아니면 투자하면 됩니다. 혹은 뭐 일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물론 일해서 돈 버는 게 맞지만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이게 본질이거든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고마움 갖고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타인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사고를 남다르게 차별화해서 갖추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존재한테는 당연히 돈이 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면 저처럼 뭐 월 억대로 버는 어떤 심리 전문가도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걸 지키니까. 네. 이런 걸 지키면서 제가 항상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네. 제가 남을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무의식적인 어떤 통제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지식 가르쳐주고 도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돈은 당연히 주는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니까 더 많아진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그리고 또 이 돈 버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대로 입각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하니까 아내하고도 더 행복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하고도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이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건가? 돈은 좀 벌리지만 과연 이게 행복인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갈이 안 된 상태로 뭔가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뼈대가 가장 중요한 퀘스천 이런 것들이 지식이 딱 성립이 안 된 상태로 기능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제 센터에 와요. 그러면 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돈 많이 벌었지만 내가 성공한 거라고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게 실존적 공허예요. 실존적 공허.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물질들은 갖췄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체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이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이런 거 명예 지위 다 놓고 그다음 내 자체 그냥 나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정신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안타깝지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 뭐 다 옷까지도 다 벗어버린 상태 예를 들어서 다 모든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얻었을 땐 당연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다 빨가벗은 상태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돈 더 있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좀 단순하게 뭐 돈을 벌면 네.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우선 일단 돈부터 벌어라. 그거는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 순서는 좀 저급하다고 보고 더 기본은 자신을 먼저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돈은 알아서 벌려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그 돈을 돈을 쫓는 것도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돈을 쫓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버는 원리를 모르지만 돈을 쫓는 애들, 그런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돈을 버는 원리를 먼저 알면은 돈이 그냥 온다니까요. 근데 돈을 버는 원리를 지식으로 못 갖췄지만 돈은 벌겠다. 그럼 돈이 절대 안 와요, 걔한테. 그리고 그럴수록 불행이 와요. 돈을 이렇게 남을 돕는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번다라는 본질을 알면 어떻게 도울까 하면 보이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많아요. 근데 돈만 벌고 싶으면 돈 많은 애한테 칼 갖고 가서 그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만 그냥 돈만 벌어야겠다고 하면 해야 할 짓 안 해야 될 짓 구분을 못 하게 돼요. 한탕 땡길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좀 안타까운 게 엑싯을 하겠다라는 걸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그게 왜 나쁜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죽을 때까지 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람 느끼고 감사받고 이러려고 태어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돈 얼마 받으면 난 엑싯 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건 약간 되게 소름 끼치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되게 뭐 정말 악의 모습이라고 할까? 예. 자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 사람인 척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탱해주고 의지해주고 하는 건데 나는 한탕 다 땡겨서 없는 애들 신경도 안 쓰고 남들 신경 안 쓰고 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디서 돈을 벌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 그걸 알고 벌어야 된다. 그렇죠. 이 가장 본질이 뭘까? 인생을 왜 사는 걸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 무의식 90%인데 무의식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본질들, 이런 것들 철두철미하게 그 생각의 프레임을 올바르게 갖춰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잘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지금까지 저는 뭐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고 그냥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부처님 제가 지금 아무 거지에 불과한데 제가 뭘 줍니까? 답답하니까 또 그렇게 항변했죠. 했더니 부처님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눈으로도 줄 게 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말도 따뜻한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아름답게 쓰고 그렇죠. 남들에게 주고 이게 모든 게 다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주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와요. 이게 본질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난 줄 게 없다. 그럼 줄 게 없으면 이제 뺏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어리석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약간 이제 저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목사님이나 스님들에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성과로 월 3억씩 이렇게 막 버시면서 또 좋은 곳에서 사시면서 성과를 이루신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수만 명의 그런 그 성공하신 분들 사례를 또 컨설팅도 하시고 집단으로 교육도 하시면서 느끼신 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든지 종교와 상관없이 법칙과 진리가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고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종교에 아주 이롭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종교를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법칙과 진리를 모르고 또 종교의 한 종교에 빠지죠? 그럼 그 사람도 무서워져요. 그렇구나. 남을 배척하고 우리 같은 교 아니면 막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시한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법칙, 가장 본질, 기본 이런 것부터 충실하면 돈, 명예, 지위 뭐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갖추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못 갖춘 상태, 정신의 어떤 올바른 프레임을 못 갖춘 상태에서 뭔가 더 오버해서 원하려고 하면 그게 화살이 돼서 분명히 안 좋은 꼴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멘탈과 마인드를 이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 10강 이렇게 만드셔서 네. 교육을 하시는 거고. 학원에서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개월을 했고요. 80분, 90분짜리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32번 정도의 방대한 양이고 그걸 이제 센멘탈 제 센터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 40시간 정도로 10시간씩 나눠가지고 4개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만드신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예 없었던 심리 수업을 학원계에 만들어 놓은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뭐 행복하고 자부심 느껴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어느 나라 그 나라의 국민 그 GDP가 1인당 GDP가 15,000불인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심리 쪽, 상담 쪽 이런 쪽이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15,000까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급급하니까 생존에 급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우선 벌고 보자. 근데 그 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을 깨우쳐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사랑스러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가 좀만 더 커.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그럼 갑자기 애한테 중2병 걸린 애한테 딱 너 같은 새끼 낳아. 너도 너 같은 새끼 낳아서 너도 고통 죽을 때까지 받아봐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해요. 이런 부모도 많아요. 왜 이렇게 됐냐? 처음에 왜 극과 극으로 왜 나뉘냐? 같은 동일인 그 가정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질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의식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암시를 받아요. 암시는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생각을 옮기고 있어요. 어렸을 때 꼬맹이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암시 받죠. 좋은 암시 받으면 다행인데 야 너 못해. 야 너 따위는 안 돼. 너 못할 거야.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무의식을 모르는 본질적인 그 진리를 모르니까 왜 하냐면 자기도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3살부터 6살은 뭐 그 어린아이들 다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는 신보다 위대해요. 신보다 위대하시니까 이성적인 판단적인 거치지 않고 부모가 하신 말이 무의식에 들어가요. 그대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부모가 어떤 수준의 암시를 남겼느냐가 그 애의 일생일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이런 거는 신경 못 쓰고 애를 그죠? 자기도 모르게 부정암시하고 저주 비슷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 학원 가려고 학원비 대주면 된다. 이런 황당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현상을 알고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했으면 말로도 얼마나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뭐 엄청나게 못 벌어도 애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애한테 엄청나게 좋은 걸 줬으니까 자산을 학원? 야 아빠가 돈을 좀 못 벌어서 학원을 못 보내준다. 하지만 난 너한테 좋은 암시했고 항상 그럴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 당당하잖아요. 근데 야 학원 못 보내서 미안해. 하는데 어렸을 때 더 애 무의식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애가 주눅 들어서 나 따윈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애한테 학원 야 내가 돈 다 벌어서 너 그지? 학원비 내주는데 겨우 이 성적 봐도 이 새끼야 죽어 하면서 또 패고 이런 거는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계속 그 집안에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이제 드러내서 그렇죠. 밝히고 잡아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이렇게 하루 평균 부정암시를 33번 한다고 했어요. 독일의 심리치료사가 조사한 바로는 3세부터 6살 거의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애한테 부모가 안 돼 못할 거야를 33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의 정신을 붕괴시킨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난 몇 번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하겠지만 이게 무의식으로 한 거예요. 지가 개념 없이 살고 있는 본질이지만 개념 없이 살고 있는 그 무의식에서 지도 모르게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부모한테 똑같은 암시 받았고 그것이 무의식 모르고 해결하는 방법 이거 모르고 살아왔던 죄로다가 어떤 어린이 돼서 애를 낳고 그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무의식에서 튀어나와요. 그 부모한테 받았던 저주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노력이고 다른 노력 해보면 뭐하고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그러니까 가장 본질부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탄탄하게 완전히 어웨이크 제 책 제목도 하나 있는데 어웨이크 정신이 완전히 일깨워져 있어야 돼요. 눈을 사람들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약간 프로이트, 칼융 이런 예, 거 예. 얘기 같아요. 예. 무의식.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고 그런 어.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 그러셨구나. 무의식에 관한 거는 제가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전 본질을 남들보다 젊었을 때부터 팠거든요. 네. 그거 갖고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제대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고 제자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정말 이게 되게 전 박세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인정해야 될 거는 이런 심리 쪽에서 그 경제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약간 엮지 못해서 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네. 근데 결과로서 증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어차피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거는 맞는 거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신, 무의식, 본질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겸비된 것 같아서 굉장히 현실성, 살아있는 그런 것 같아요.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그 심리 전문가들이 본질은 또 모르는 전문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그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본인한테 안 나와. 그거는 자신의 무의식을 컨트롤 못할 때거든요. 그리고 심리 지식을 갖고 그냥 혼자 뭐 주저주저 할 게 아니라 남한테 무의식에 들어갈 정도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못 벌 수가 없죠.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공부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본질 그것을 이제 완전한 몰입을 해서 최면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서 전달을 못해요. 그 말짱 의미가 없죠. 그 의미가 확 줄죠. 돈을 못 벌게 되고 인정도 못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